네오위즈 오늘도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빠지는 거는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없는 사실을 부풀릴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한번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비교할 부분이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아머드 코어 루비콘의 화형 8월 25일 날 출시가 됐는데 메타스코어 87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피해 거지 81점을 받았죠. 이 두 게임이 비교하기 딱 좋게 있는 게 일단 뭐 등수도 비슷해서 갖고 온 것도 있지만 일단 장르가 똑같고 소울 라이크 똑같거든요. 어려운 게임이고 둘 다. 그리고 이제 소지가 좀 다릅니다. 메카물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산업혁명 유럽풍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뭐 스타일이 다르지만 어쨌든 소울 라이크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표방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 플레이어 수거든요. 뭐 잘 나가는 뭐 배틀그라운드 예로 들면은 뭐 최고 플레이어 수는 뭐 몇백만, 그리고 뭐 지금 평균 접속자 수 뭐 몇십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이제 온라인 게임이고, 우리 이제 이 소울 라이크라고 하는 장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레이 하는 게 굉장히 하드하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깨시는 분들, 이제 그거는 좀 매니아적인 측면에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지만, 어쨌든 그런 매니아적인 측면이신 분들도 결국에는 플레이 타임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게임에 접속하는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높으면 좋거든요. 최고로 많이 플레이한 사람이 높으면 좋은데,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좀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왜 어떤 의문이 풀리냐면은, 야, 이거 2만도 못 찍은 거 조금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피해 거짓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가도 안 좋은데 뭐 이런 지표들, 판매량도 우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10만 장은 팔렸을 거다. 20만 장은 팔렸을 거다. 이렇게 지금 다들 예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상을 하냐면, 이 게임을 어쨌든 배급하는 구조가 스팀 판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스팀에서만 판매를 했으면은 이 발매가 됐을 때 뭐 일주일 안으로 판매량이 공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회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여줄만 하면 미리 공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게임 패스로 이미 출시 전에 그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출시하는 것 때문에 이미 엑스박스로부터 어떤 개런티를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추가적으로 엑스박스에서 패스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추가 개런티가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피해 거짓은 어떤 개발비적인 부분을 소화를 했어요. 그 개발비에 대한 명목은 3분기 때 그 어떤 재무제표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3분기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좋은 비교가 돼주는 이 아머드 코어.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 이 프롬 소프트웨어. 이 엘든링이라고 하는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적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에 게임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게임 오브 더 이어 상을 받은 게임이고, 이 엘든링을 만든,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출시된 뒤로. 이걸 만든 회사가, 이 프롬 소프트웨어가 메카닉 장르로 소울 라이크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메카 장르는 이 로봇 관련된 걸로 소울 라이크를 만드는 건 굉장히 좀 신선한 영역이고, 그리고 전체 막 메카닉으로 뒤덮인 그런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매니악한데 매니악과 매니악을 섞은 그런 게임이다. 그런데 87점이거든요. 굉장히 진짜 너무 그냥 잘 만든 편에 속하는 거죠. 뭐 90점이 안 됐을 뿐이지 90점 이하라고 해서 못 만든 게 아닙니다. 피해 거짓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최고 플레이 수와 피해 거짓보다 더 빨리 출시가 됐습니다. 몇 주 더 빨리 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게임들이 어떤 양상 때문에 그러냐면, 입소문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자마자 인지도가 뭐 있는 게임이거나 홍보가 잘 된 게임이다, 홍보비에 돈을 엄청 썼어요. 왜냐면 글로벌에서 홍보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광고하는 것보다 진짜 많게는 수백, 수십 배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비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이제 네오 위즈에서는 조절을 했을 걸로 보이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절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 이외에 이제 어떤 판매량은 입소문밖에 없는데 야 이거 할만하다더라. 야 이거 엘들링 끝나고 뭐 할만한 거 없냐? 이 장르에서? 뭐 너 메카 장르 싫어해? 그러면은 이제 피해 거짓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약간 동류의 흐름이 같이 흘러가는 듯한 이런 흐름이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두 게임 다 가격이 비슷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입소문을 타면 탈수록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거에서 비교하기 딱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수도 더 높습니다. 87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여기 스팀에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주간 최고 인기 게임. 19일까지, 12일부터 19일까지 피해 거짓이 10위권 안으로, 글로벌 10위권 안으로, 글로벌이거든요. 네, 10위권 안으로 랭크가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이례적인 건 이제 올해의 게임 대상을 받을 걸로 보이는 게임 오브 더 이어의 후보에 오른 발더스 게이트가 3등, 스타필드가 4등인데 이제 피해 거짓이 10등 안에 들고 있다는 거. 이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고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그 판매량 추이에 아무튼 굉장히 좀 영향을 계속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판매량이 하락세다, 상승세다 이런 것들을 점치기보다는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어떤 객관적인 포지션과 데이터가 아직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막 무조건 지금 망했다고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이 아니잖아요. 모바일 게임은 그 오픈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라고 비교를 해볼까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 세계에서 출시 전에 정말 많은 기대를 했죠. 그래서 초동 판매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대를 한 만큼. 근데 그 이후에 좋지 못한 나름 좀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피해 거짓이 조금 쪽으로 몰리는 그런 조금 뉘앙스도 좀 생겼고 외국 커뮤니티에서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계속 응집이 되다 보면은 피해 거짓도 분명히 좋은 판매량으로 천천히 추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어쨌든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6,800원인데 어쨌든 하락 추세가 뭐 잦아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바닥을 모르는 듯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가 아직 금리 인상, 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또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진이 남아있다. 무조건 올린다고 한 건 아니고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표현을 했지만 그거 자체는 어쨌든 지진이 한번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여진이 아직도 네오 위즈를 괴롭히고 있다. 이게 왜 그렇게 괴롭히고 있냐면 이 네오 위즈의 컨센서스인데 어쨌든 네오 위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적자 상태죠. 지금 2분기 기준으로는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 3분기에 피해 거짓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전부 다 반영되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량은 늘 거기 때문에 온전히 반영되는 거는 4분기 때 온전하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에서 4분기 거쳐가는 이 시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빨리 어떤 판매량과 그런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뉘앙스가 펼쳐져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진을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스처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런 정보들은 이런 되게 객관적인 정보잖아요. 제가 뭐 부풀린 것도 아니고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이 아직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지금 뭐 더 떨어져 봤자 뭐 2,000원, 3,000원이겠다 하면서 저가 매수를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은 아직 뭐 살 타이밍, 분할 매수 타이밍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2만 원 아래로 갈 수도 있겠는데 뭐 전부 정답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과 긍정적인 요소들이 여진을 막아설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저가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저가 매수세는 그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뭐 싸다 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타이밍까지 어쨌든, 그게 3분기가 됐든 3분기가 찾아오는 기간에 될지, 그러니까 10월 아니면은 11월 첫째 주 그 사이 기간이 될지 아니면은 4분기까지도 지겹게 끌어질지 그거는 이제 주주들의 어떤 응집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의 이 게임에 대한 평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기관의 컨센서스는 이 피해 거짓에 대한 판매량으로 개발비도 회수했기 때문에 엑스박스 패스로 그래서 아무리 나쁘게 쳐도 적자는 아닐 것이다. 당연히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고 우리는 이 점에 기대를 해야 된다. 네오위즈가 흑자 전환을 할 것이고 유의미한 영업이익 증가량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이게 100만 장으로 이렇게 될지 150만 장으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 50만 장으로 그렇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량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판매량이 높을수록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증가할 것이다. 그것만 팩트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가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릅니다. 근데 증가한 게 아니고 증가 폭도 낮은데 적자 전환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도 싼 게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틀을 잡고 앞으로 올라올 어떤 입소문과 피해 거짓에 대한 또 긍정적인 리뷰 평가 스팀 리뷰도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급하지 않게 어떤 생각, 그러니까 나 지금 사야겠다, 싸다고 생각해, 지금 살래, 아니면 난 좀 기다릴래, 전부 다 맞는 생각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든 급하게만 접근하지 않고 천천히 지켜보시는, 3분기 또는 4분기까지 이어지는 이 피해 거짓의 모험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